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방송이에요. 네. 딱딱 맞는 거 보니까 뭔가 벌써 약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 야, 참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는데 반도체 이렇게 한 방에 가나요? 두 자릿수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고생한 게 없어요. 난 저번에 반도체를 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다 팔았었다가 다시 편입을 한다고. 네. 그럼 뭐 저점에 싹 걷어들였겠네. 산 거는 그렇지. 새로 산 거는 다 뭐 저점에 산 거죠. 오늘 완전 신났겠는데? 근데 뭐 저점에 산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 하루에 뭐 다 산 것도 아니고 나눠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아니 어쨌든 편입이 많으면 지금 오늘 같은 날 완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가 시장이. 참 저희 생각보다 갖고 있었던 사람 생각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래요? 말을 해? 갖고 있었던 사람 지금 그러면 난 나의 이 어떤 시나리오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리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그린 거는 원래 한 5월은 세린 메이도 있고 하니까 5월 내내 이렇게 좀 줍줍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원하는 만큼에서 얼마나 못 사셨길래? 한참 못 샀지 지금. 원래 그럼 여차하면 내가 여차하면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반도체 살려고 그랬는데 레버리지는커녕 뭐 얼마 채우지도 못했어요. 뭐 절반 이상만 샀으면 됐지 뭘 매입하려고 하는 거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에 절반 정도는 샀는데 여차하면 원래 레버리지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그게 밀려야 레버리지 쓰지. 하기야 뭐 흥분해서 레버리지 쓰는 사람도 있긴 아닙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수익률 목표를 이거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5%? 여차하면 내가 레버리지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안 되네요. 아쉽네 이게 좀. 오늘은 진짜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갖고 있었던 게 다 양전했어 반도체들이. 네. 빠지면 또 사면 되죠 뭐. 저는 오늘도 사고 계속 오늘 좀 급하게 올랐으니까 빠질만 하죠. 네, 또 빠지죠. 조정 받으면 또 사면 되니까. 근데 또 이렇게 기다리는 조정 안 올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빠질 때 보면 위에서 이제 지그재그로 막 몇 달을 막 이렇게 이제 뭐 좋다 경기 뭐 지금 돈 잘 번다 이러면서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그게 이제 응축이 되는 거지. 이제 하락에 대한 힘 응축. 그러다 한 번에 쭉 빠졌거든요. 작년 뭐 한 2분기 이때부터 오를 때도 아마 그런 형식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샀던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제가 에코프로 좀 샀던 거는 당연히 팔았죠. 올라갔으니까. 올랐어요? 그럼요. 마치 자기는 뭐 다 먹는 것처럼. 저점에 샀으니까. 53만 원에 사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58만 3천 원에 어제 팔았어요. 되게 자랑스러운가 보다. 그럼. 자랑하듯이 얘기하네. 아니 2차 전지 내가 뭐 매매밖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2차 전지 지금은 뭐 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분위기 보니까는 반도체가 진입을 하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또는 대장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2차 전지가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동시에 좀 가기엔 좀 힘이 들어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고 시장이 그만한 이제 유동성이 없고. 네. 반도체라는 이제 대체제가 생기면 배터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이제 오늘 김현수 연구원인가요? 하나대투 연구원이 또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저격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저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어. 유지한 거지. 네, 뭐 저격을 했다. 배터리 성장률이 이제 뭐 작년까지는 60% 출하량 기준으로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3년간은 뭐 한 30%. 그 다음 3년은 뭐 20%에서 뭐 2030년 가면은 한 12% 정도로 성장률이 줄어들 거다. 그런 이제 분석을 좀 했고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수산화 리튬 컨버전하는 회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제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 그냥 밸류에이션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걔네가 리튬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튬 도매까지는 아니지만 원재료를 가져다가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다. 작년에는 작년 30% 영업이익 난 거는 굉장히 특수한 리튬 가격이 10배 오르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기존 목표가인 45만 원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걸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뭐 센티멘트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매도 의견들이 먹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다들 불안하니까 에코프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막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인 거죠. 예. 네. 근데 뭐 조정 받으면 또 한참 또 받으면 나중에 또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반도체에서 좀 수익을 내시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로 다음에 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어떻게 뭐 그걸 그렇게 다 딱딱 맞춰? 못 맞추죠 당연히. 네, 못 맞추니까 뭐 그거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2차 전지에서 수익 내서 반도체로 왔으면 완전 따봉이었네. 뭐 그렇게 하면 좋지.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완전히 시간을 완전히 많이 줬거든. 시그널도 너무 많이 줬고.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거예요.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쨌든 저 업계에서 제가 오랜만에 오늘 20년 전에 잠깐 있었던 선배를 만났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인데 촉이 살아 있거든. 아니 뭐 트레이딩도 자기 원칙을 잘 지키면 돈 벌어요. 그건. 그럼요. 네. 근데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그러니까 분인데 자기 원칙 지키면 뭐딱 다 전화해서 입금하세요라고 전화했다는데 누구요? 손님들한테 입금하십시오. 자 입금. 전화를 돌렸대. 손님. 촉 좋은 형님인데 그래요. 한번 봅시다. 촉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은 뭐 장세가 지금 좋긴 하지만 뭐 오늘 사실 상승한 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막 뭐 미국 대통령도 하고 뭐 하원 의장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선반영이 좀 된 그런 그렇죠. 측면이 좀 있는데 또 뭐 그것 때문에 뭐 6월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미국 금리가 좀 약간 올랐더라고요. 뭐 그런 좀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반대 네.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시장 압박 느낄 겁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이 만약에 타결된 뒤에 의외로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뭐 그 이유는 뭐 재무부 신규 채권 발행하면 뭐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고 뭐 민주당이 뭐 지출 삭감을 수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또 정부 지출이 좀 줄어들고 경기 둔화가 된다 이런 논리들도 좀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오늘 지수는 지수가 뭐 폭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거래소는 0.89 상승해서 0.89% 상승 2,537포인트, 코스닥 0.7% 상승 841. 거래량은 조금 증가해서 거래소가 9조, 뭐 코스닥 10조 정도 나왔고요. 네. 수급은 뭐 개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 많이 매도하신 것 같고요. 네. 1조 1,00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5,500억씩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1,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매수, 기관이 1,000억 매수. 신용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서 양 시장 합쳐서 18.3조까지 네.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 근데 참 놀라운 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2차 전지가 빠졌는데 코스닥이 안 빠졌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저 다른 게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영향이 크다는 거야 코스닥에서. 장비 소재 업체들이 반도체 뭐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포진됐다는 얘기죠. 2차 전지 중에도 오늘 뭐 큰 놈들만 몇 개 빠지고 2차 전지 소부장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살짝 조정받는 수준으로. 원래 이제 기존에 한 30% 정도 다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안 빠졌으면 좋겠어. 아니 한 50% 빠지면 사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2차 전지 소부장이 빠지면 갖고 있는 분들 힘들게 왜 자꾸 그렇게 안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좋은 게 이제 뭐 감산 얘기가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사실 뭐 감산은 이제 DDR4 쪽에서는 감산을 하고 있는데 DDR5는 감산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되려 이제 증산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128GB DDR5 모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가격이 $1,000에서 $1,200 거의 그 DDR4 64GB 가격이 지금 $100니까 뭐 한 10배 정도 5배지. 64기가 128. 그러니까 요 그런 걸 환산하면 그런데 이제 그냥 수치만 보면 네. 단순 이제 제품 가격으로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뭐 당연히 그 수량으로 뭐 기가바이트로 나눠서 해도 5배 정도 되니까요. 네. 확실히 뭐 수익성은 DDR5를 팔게 되면 엄청나게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컴퓨터가 필요 없는데 컴퓨터 한 대를 사고 싶어 막. 요즘에 뭐 오르기 워낙 전에 저렴하니까요. 오르기 전에 막 사고 싶어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마이크론이 일본에 그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 5조 원 그렇죠. 가까이 이제 5조 그러니까 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일본에서 뭐 15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요런 요걸 분석한 자료가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지원책들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10억 달러 지원을 해준 거는 메모리도 그런 파운드리에 버금가는 필수 반도체 산업으로 좀 인정해 준 거다. 이런 이제 의미다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EUV를 이제 삼성하고 SK는 이제 도입을 했는데 마이크론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EUV를 투자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인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과잉 투자가 아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간 거다 먼저 그게 증명이 됐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포함해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한 50대 정도 EUV를 지금 갖고 있는데 벌써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 종료가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 되게 빨리 하네. 원래 빨리 하잖아요. 내가 돈 있을 때.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돌아섰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어 제낄 수가 있다. 그런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일본에다가 투자를 했냐? 지금 뭐 사실 마이크론은 이제 대만에도 캐파가 크거든요. 대만이 거의 한 180K 정도, 그러니까 18만 장 월 기준이잖아요. 이게 그 정도 하고 일본이 100K라고 이제 300mm 웨이퍼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네네네. 한 달에 10만 장 정도 이제 캐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만에 안 하고 일본에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만이 좀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한 측면이 있다 대만을.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미국 팹리스 고객들 중에 대만 오사트 업체에만 그 전적으로 이제 맡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원화하는 문제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오사트 업체는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네. 이 웨이퍼가 나오면 그걸 쪼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을 하는 회사들이 오사트 업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 중에도 혹시나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터 좀 있어가지고, 뭐 몇 주 전부터 좀 올랐었거든요. 잘하죠. 뭐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은 후공 상당히 잘하죠. 네, 뭐 오늘 한미반도체 크게 오르기도 했거니와 저 SFA라든지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부분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비메모리하고 메모리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만 쪽을 좀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반도체 쪽에 그런 쪽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통밥 하나가 굴러지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뭐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 대담을 합니다. 하나. 네, 그분 얘기하시기를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이제 전장이 강화되잖아요. 네네. 메모리 채용량이 폭증한답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일본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쪽에 진입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일본 성향이 어떠냐면 자동차 성향이 딱 째려보고 있다가 되겠다 싶으면 한 방에 쏘는 경향이 있대요. 이건 권영주 교수의 얘기예요. 다음 주에 이제 6월 1일 날 권영주 교수님 모시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요타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 그 도요타 있는 거기 아니야? 이쪽 제일 밑에 있는 섬?
어딘지는 어딘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거길 건데 그 도요타하고 같은 지역 아닌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런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건 차차 확인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 6월 네. 9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편입은 금양하고 코스모학, 편출은 동원산업, 화성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됐고요. 뭐 코스닥 150에서는 8개 종목이 편출입이 됐는데 뭐 포스코 엠텍, 어반 리튬, 루트로닉, 미래나노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윤성 FNC도 들어왔네요. 윤성 FNC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왔고 편출은 유진기업, 바이넥스, 에이스테크, 뭐 ENF 테크놀로지, 유바이오, 로직스, 뭐 슈원스 이런 것들이 좀 나갑니다. 뭐 들어온 것들은 거의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많이 오른 거가 주로 들어오네. 그렇죠. 뭐 많이 오른 게 뭐 거래소도 그렇거니와 거래소도 지금 금양하고 코스모학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코스닥 150에서도 야 저런 식으로 하면 코스피 200 무슨 인덱스 투자하는 거는 재미없겠다. 코스닥은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인덱스가 뭐 시가총액에 따라서 어느 기준이 되면 편입이 되고 빠지면 또 나가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많이 그리는 나라에서 저렇게 하면은 지수가 못 올라가요. 얘네들 뭐 나중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는 안 하니까 정량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수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한국에서는. ETF나 이런 거 다 지수 투자하면 안 돼. 한국에서는 지수 투자해서 뭐 크게 뭐 좋을 게 왜냐하면 없었죠. 물타기도 많이 되고 하니까 지수 투자하면 안 된다. 차라리 종목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IRP도 개별 종목 투자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ETF 우리나라 ETF는 너무 지수는 안 돼. 미국하고 달라 완전히. 안타깝네. 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우리도 ISA는 개별 종목 투자가 가능한데 말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그 MR 헤드슨 얘기가 뭐 계속 나왔었는데 뭐 6월 5일 날 연례 개발자 회의 때 전격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애초 판매량 한 3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애플 내부적인 분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3분의 1 수준 90만 대로 확 낮춰서 지금 목표를 좀 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 7년 정도 개발을 했는데 뭐 이게 애플 워치나 이런 제품 이후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애플의 그 엔지니어링 담당하는 부사장 뭐 크레이그 페더리기 이분은 이게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기술 담당자 조지 수루지 이분도 요거는 뭐 상품 그러니까 제품이긴 하지만 대량 판매보다는 뭐 과학 프로젝트에 좀 가깝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뭐 가격 또한 원가 수준의 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애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손해 보고 파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아니 90만 되면 애플한테 90만 되면 그 리뷰하는 애들만 써도 몇만 대가 쓸 건데. 뭐 그냥 이렇게 뭐 이거 어때요? 그지 뭐 유튜브에서 이거 새로 나왔어요. 이거 하는 애들만 팔아도 몇만 될 텐데. 그만큼 기대감이 좀 없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메타버스도 좀 약간 요즘 분위기가 사그러들었고 뭐 빼돌리 아저씨는 메타버스 뭐 거의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 하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안 살 거예요. 네. 잘 안 사지 뭐. 일단 뭐 그리고 오늘 그 최근 한 달간 거래소 우리나라 시장이 2.6조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거의 2.2조 정도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반도체에 대한 좀 저가 매수 내지는 뭐 컨빅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이 뭐 좀 잘 되는 듯 했지만 또 이제 난기류를 좀 만나가지고 유럽에서 좀 약간 안 될 것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또 오늘 미 법무부에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또 검토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 물류 관련해서 그런 것 쪽에서 물류 독점 가능성이 독점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덜그덕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이거 결국에 걸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 문제네. 하여튼 그런 좀 얘기가 있어서 대한항공 주가 최근 뭐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오늘도 뭐 보합 정도로 마감해서 좀
반도체 화물을 얘네가 다 독점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70%의 점유율인데 거의 대부분 뭐 대한항공이나 이쪽에서 운송하니까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업종별 동향 오늘 기계업종이 1% 좀 약간 상승해서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기계업종이. 그래서 20% 상승해서 이제 그런 좀 흐름이 나왔고요. 진짜 많이 올랐네. 21% 상승했습니다. 이영수 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와 다 올랐네. 나 느낌이 이상해서 이영수 대표 어제 연락해서 가까운 시일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 네네네. 근데 오늘 시세가 다 나버렸네. 벌써 올랐어요. 전기전자가 1%,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올랐고 LG 디스플레이가 2%, 건설이 1%. 더블랐어. 벌써. 뭐가요? 연초 대비 한미반도체. 걔는 원래 저번부터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건설이 한 1%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1% 정도 올랐고, 하락한 거는 오늘 뭐 2차전지 쪽 관련돼서 이제 철강금속인 포스코 홀딩스가 2% 하락, 삼화알미늄, 뭐 TCC 스틸 이런 것들이 2,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오리온이 3%, 농심이 2%. 그리고 화학업종이 LG화학, LG이노베이션 뭐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하락을 했고요. 음식료는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데 가격 올린 거 다시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고 네. 그런 쪽에서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주말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네. 저는 내일 네. 그라운드폰도 나갑니다. 설악 그라운드폰도. 설악 그래폰도 150kg, 204kg. 204kg? 네. 난이도 최상의 그라운드폰. 200kg인가 그거? 네, 200kg 넘습니다. 그거는 메디오고. 살아나오시기 네. 바랍니다. 그냥 찬찬히 탈라고요. 네. 산책? 찬찬히 탈라, 찬찬히.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